대전제에 승복해라. 나는 그를 통제할 수 없다. 대전제에 승복하면 돼. 너무 견고한 아버지가 계시대요. 어떤 방식을 해도 지금까지는 안 바뀐 거죠. 소통도 안 되고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도 너무 강하시고, 그러니까 타인이랑 어우러져 사는 걸 못 하시는 상태로 느껴진대요.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게, 아버지도 좀 그런 갑옷을 내려놓고 이 자식도 좀 행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나는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아버지가 완고한 사람이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 관점을 갖고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못됐고 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 설령 바꾸고 싶어도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도인이야. 그걸 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도인이라니까.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왜 저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알아보려는 노력을 먼저 했는지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의도가 아버지를 바꾸는 게 나조차고 바꾸고 싶은 건지 아버지를 위해서 바꾸고 싶은 건지를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말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좋다고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생각 어때요? 그러니까 됐어! 얘기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왜 해줘?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 욕구가 좌절된 거잖아. 그러면 나는 아버지 저런 성격 좀 고치면 좋겠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뭐 해주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포인트에서 아버지 입장은 생각해 봤나요?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욕구가 좌절됐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는 쪽으로 포인트가 가 있고, 아버지가 들어주지도 않아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줘야 돼? 넌 내 말을, 나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상태를 네가 고민을 해보거나 왜 내가 이렇게 완고하거나 거절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어? 왜 자기 입장에서 너 유리한 대로 너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아버지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고 아버지는 바꿔야 되고 너는 바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대체 뭐야? 아버지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럼 둘이 지금 똑같은 상태네요. 똑같은 상태야. 단지 힘이 센 피해자와 힘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뿐이야. 네. 근데 마치 우리가 힘이 없는 피해자가 정당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똑같은 피해의식이야. 어디 엘베에서 봤는데 네. 전자담배 그 캠페인이 있더라고. 금연 캠페인이. 네. 이렇게 써져 있더라.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센 피해자도 피해자고 힘이 약한 피해자도 피해자야. 둘 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건 바뀌지 않았어. 그렇죠. 단지 내가 느낄 때 아버지는 힘이 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약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피해의식을 놓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고. 좀 피해의식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이런 거야. 자, 자기 입장에서 나는 정당해. 근데 너는 정당하지 않아. 이런 게 다 피해의식이야. 아버지는 너무 완고해. 그 아버지가 안 바꿔주니까 나한테 힘들고 괴로워. 이게 피해의식이지 뭐야. 네. 자기 네. 주관 입장에서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남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피해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너무 당연하게 아빠한테 받으려는 게 학습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그렇지. 근데 무슨 권리를 아버지한테 계속 달라고 하냐고. 예를 들어서 얻어먹는 걸식하는 사람, 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네. 거지가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 네. 근데 제가 채식주의 거지여가지고요. 일단 저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안 먹어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리하는 방식에 ABC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아니면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주려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빼시고 조리 방식 바꿔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받아 먹을게요. 네. 너 같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니?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하지. 네.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당연한 게 없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게 착각하는 거야. 아니 무슨 권리, 무슨 벼슬이냐? 여태까지 낳아서 길러서 지금까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 많은 걸 어마어마하게 퍼부었는데 그렇게 받고도 자식이 부모에게 페이백 한 게 뭐가 있는데?
있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뭐 그중에 10분의 1이라도 페이백을 해본 적이 있어? 뭐 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물질이든 정신이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선생님은 모든 게 선택이다라는 그 관점이 통찰이 되셨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낳아달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커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을 거잖아.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 전제로 그 아이도 커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어. 네. 근데 그 자식한테 자기는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자식이 나한테 니네 좋아서 관계해가지고 날 낳아놓고 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피해의식이 또 생기지 않을까? 너 아버지 입장을 빙의해봐봐. 내가 지금 아들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버지도 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많이 맞아요.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입장이 바뀌고 나면 내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못 받았다, 이해받지 못했다, 물질적으로 도움받지 못했다, 서운하다고 하는 거는 네. 내가 부모가 돼도 나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답이겠냐는 거야. 아버지 입장도 내가 고려를 해보고 내가 요구하는 게 당연하진 않아. 아버지가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야. 지금까지 받은 걸로도 감사한 일이야. 이 전제를 깔고 아버지가 더 해줄 수 있으면 고맙지만 못 해줘도 이미 받은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른 견해이지. 내가 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왜 당신들 둘이 좋아서 관계에서 저 나놓고 끝까지 책임 안 지세요라는 논리는 유치원생이면 가능하겠다. 근데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그 논리를 갖고 계속 부모를 탓을 한다면 네. 그건 피해의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부모도 자식한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없다. 당연하지. 똑같다. 똑같지. 그러면은 둘 다 지금 네가 먼저 바뀌어 왜 나보고 바뀌래 하는 거라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바뀌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 누구가 부모이기를 바라는 게 자식 마음이고 그 누구가 자식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여야 되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누구가 내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게 자식 입장이든 부모 입장이든 먼저 누군가가 자발성을 발휘하기 전에는 이건 끝나지 않는 거거든. 근데 둘이서 서로 반대편이 먼저 바뀌기를 바란다면 이게 끝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보통 바뀐다고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바뀌자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한다거나 태도를 좀 돌려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먼저 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바꿔야 되는 건 정확히 뭐예요? 명상에서는 두 가지 그 바뀐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는 조건의 변화는 상관없이 내가 관점을 바꿔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조건을 바꾸고 관점은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조건은 바꾸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투 바뀌지 않았어. 아버지의 행동 바뀌지 않았어. 네. 근데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꾼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어. 네. 아버지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네. 근데 나는 아버지에게 물을 거나 제한할 권리는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도움을 바랍니다. 했을 때 내가 제한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거절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조건은 바뀌지 않았잖아.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조건이 바뀐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관점을 아버지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서운을 안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 이게 내가 권하는 방식인 거야. 근데 보통의 경우는 너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아버지한테 말을 예쁘게 하고 또 아버지 신경 거스르게 행동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는 조건을 바꾼 거야. 아. 관점은 안 바뀌었어. 아버지는 네네. 나한테 당연히 줘야 돼. 근데 아버지가 조금 뻣뻣하신 분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살살거려서 아버지의 그 뭔가 베풀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건드린 거지. 그러면 나는 어때? 나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 아버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은 거야. 그건 똑같죠. 그건 똑같아. 관점은 안 바뀐 거야. 근데 조건을 뭘로 바꿨어? 내가 굽신거리거나 아버지에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서 아버지한테 원하는 걸 끌어낸 거잖아. 네. 이게 관점의 변화 없이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나는 심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처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네.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상은 어떤 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네.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한테 선택권은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는 나의 결정에
문제는 아니야.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거네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는 내 기분이나 내 상태를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그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네. 나는 오직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냐,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강요할 수 없다. 이게 대전제인 거야.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게 네. 다른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은 옳고 그렇다고 판단하는 게 넌센스라는 거야. 왜? 네. 자기 본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건 내가 건드릴 수 없다. 네, 이 네. 대전제에 승복을 하면 내가 옳다 그렇다 생각을 안 하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그럼 멘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대전제에 승복하는 거야. 아, 대전제에 승복하는 게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게 맞아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은 무한대의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을 원픽을 한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수학적으로 질문을 던져봐봐. 나머지 무한대 마이너스 1 정도의 경우 수가 여전히 남아있어. 여기에 지금 이 생각, 내가 맞다라는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한대에 가까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선택한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옳다는 생각은 하나의 경우수이고, 이걸 갖고 어필을 해서 이게 상대한테 동의를 얻어내거나 공감을 얻어낸다면 좋은 일이지만, 아닐 경우는 당연하다. 네. 더 많은 경우수가 있을 수 있고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대전제에 승복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는 말할 권리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근데 상대는 거절할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날씨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비 오고 땅이 축축하고 흙탕물 튀는 걸 싫어해요. 이건 문제는 없어. 내가 싫어하는 건 내 주관이니까. 근데 날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 날씨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야, 날씨 좋게 생각하자고 비 올 수도 있지. 이거는 멘탈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대전제는 날씨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날씨에 대해서 나는 꿉꿉한 게 싫어요. 비가 오는 게 싫어요. 흙탕물 튀는 게 싫어요. 이런 내 생각을 인정하지만 그게 날씨의 문제는 아닌 거야. 네. 날씨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스스로의 그 자체의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탓할 수 없다라고 대전제를 인정하는 거야. 그 날씨 대신 상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야. 똑같은 구조니까. 그렇지.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아빠를 이렇게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배경을 보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선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멘탈 게임이잖아. 네. 아빠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아빠도 어렸을 때 힘들어서 또 맞아요.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나처럼 자식이 뭔가 요구를 하면 뭐 돈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움을 일부러 안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건 멘탈 게임이야.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해.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말할 권리가 있고 말을 할 거야. 근데 아빠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대전제는 나는 남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쉽다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날씨를 떠올려 보라는 거지. 아, 그렇게 하면 아빠의 어떤 행동도 밉지는 않겠네요. 그렇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게 대전제가 날씨랑 아빠의 캐릭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쉽잖아. 굉장히 아이러니는 뭐냐면 네. 인간관계에서 네. 이런단 말이야. 나도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은데 너가 이런 걸 바꿔줘. 그럼 나도 바뀔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바뀌냐고. 아니요. 서로 네가 먼저 바뀌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의 대전제 자연 법칙인 아버지는 날씨랑 똑같아. 나는 요구하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걸 온전하게 승복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온전하게 승복하는 걸 보고 그냥 바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실제로 일은 그렇게 일어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명상을 교육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일이 언제 성사가 되었나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나를 많이 봤거든. 근데 그 포인트가 스스로 자연 법칙에 순응할 때였어. 그걸 보고 상대도 같이 바뀌어요. 마음의 갑옷을 내려놔요. 왜냐면 상대가 나한테 방어를 하려면 내가 방어막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상대가 방어막을 내려놔 버렸어. 어디다 방어를 할 거야. 싸울 수가 없어. 싸울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투쟁할 거리가 없으니까 상대도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세상이면 너무 좋겠네요, 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명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이 뭐 어떻게 그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고 네. 누구나 명상을 해서 조금만 훈련하면 네. 대자연의 법칙, 자연 법칙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근데 그 자연 법칙에 상대도 똑같다. 비가 내리는 거나 날씨랑 똑같이 상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투쟁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상대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건 이제 사회적인 개념이잖아. 그것보다는 대전제에 승복해라. 나는 그를 통제할 수 없다. 대전제에 승복하면 돼.